포트폴리오 운용 전략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신병재 부지점장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전에 비해서 시장 레벨대가 더 낮아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뒷걸음질만 치고 있는 우리 증시인데요. 시장 전체적인 평가 먼저 해주세요. 네, 시장이 이쪽 600포인트에 부딪히더니 그 순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조금씩 조정을 나타내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좀 주도주들이 좀 쉬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먼저 대외 환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관련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각이 되었는데요.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확대 검토에 따라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가 좀 표적이 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중국 쪽 시장이 열리지 않고 좀 닫히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조정 빌미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보더라도 최근에 너무 급상승한 이런 모습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을 주기에 좀 어느 정도의 빌미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기술주들의 차익 실현 움직임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들도 함께 하락하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도 좀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같이 하락하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외 환경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쉬어가는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7월 15일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이 또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름 정도가 이제 남았는데요. 그 보름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런 FOMC의 정책적인 이런 부분이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실적적인 부분 때문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을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시간에 3% 정도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매출액과 EPS 둘 다 예상치보다 좀 호조로 발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AI 수요 호조에 따라서 가이던스가 상향되는 부분이 조금 눈에 띄는 부분 같습니다. 하지만 파월의 이런 매타적인 발언, 올해 어쨌든 추가적으로 2회 정도 금리 인상이 나올 것이라는 발언 때문에 어느 정도 신결과에 좀 나타났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시장은 좀 건강한 조정을 좀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쇼크나 급한 음봉 이런 것들은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 건강한 조정의 이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조정인데 건강한 조정이라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운용 전략입니다. 지금 9대1 이렇게 주식과 현금 비중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조정장에 접어들면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현금을 좀 더 마련을 해놓을까 아니면 시장 대비로 이 하락의 영향을 덜 받는 안정적인 종목 위주로 포트를 구성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현금 주식 비중 그대로 유지하시나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건강한 조정이다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깊은 조정이나 좀 악재성 뉴스가 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라면 비중을 조금 축소를 했을 텐데요. 제 생각에 지나갈 수 있는 충분한 조정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비중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섹터 국내 같은 경우도 장기적인 흐름에 들어갔는데요. 특히나 SK 하이닉스 쪽에서 조금은 내림세 계속적으로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1만 4천원대 움직이고 있고요. 하지만 추세 자체가 깨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굳이 덜어내는 것보다는 추가 매입이라든지 관망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별 종목 모멘텀이 더욱더 중요한 이런 시장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각자의 이런 기업 재료 때문에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이렇게 구분지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개별 기업만 보는 이런 시장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 좀 좋았던 부분 같은 경우는 항공 쪽입니다. 유가 하락과 그다음에 휴가 시즌 진입에 따라서 조금 항공주들이 수혜를 좀 받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리오프닝 이런 종목들이 다시금 관심을 좀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6월 초부터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15에서 20% 정도 상승 나와줬고요. 이것을 판단하기 앞서서 미국 항공주들, 유나이티드 항공이라든지 델타 항공 같은 경우도 큰 폭의 상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카니발 크루즈라는 크루즈 여행업체들 같은 경우도 실적 호조로 발표가 되게 되면서 어제 8% 가까이 급등하는 이런 모습 보여줬고요.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빠르게 리오프닝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미국에서 먼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플링 현상을 겪게 되는 우리나라 성향이라면은 항공주 같은 경우는 좀 더 업사이드가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에서 15% 정도는 좀 더 편안하게 더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존의 포트폴리오 종목들 어떤 변화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세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포트에는 가장 높은 비중 LG전자 40%고요. 그 다음으로는 포스코홀딩스 30%,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 20%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이 세 종목 차트를 보니까 사실은 한 2주 정도는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던데 현재 투자 전략의 변화 없으신지 한 종목씩 짚어주실까요? 네, 먼저 포스코 홀딩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9만 5천 원대 움직이고 있고요. 일봉상에서는 계속적으로 옆으로 움직이는 횡보하는 차트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5일선이나 11선을 연결했을 경우 저점은 조금씩 높아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분기 배당에 대한 이슈와 수급적으로는 기간 순매수 상위 종목에 속하기 때문에 주가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못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도 아르헨티나 이쪽 관련된 내용을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연수리치움 2단계 상공 등에 또 착고가 있다는 뉴스거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투자비는 한 1조 원 정도 되는 이런 부분이고요. 탄산리튬이 연 2만 5천 톤 정도 생산되는 이런 내용까지 있기 때문에 재료와 수급까지 뒷받침되는 종목이 홀딩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은 좀 종목을 엑시트하기엔 이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보점이 43만 원 부분인데 그까지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LG전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주 편입을 했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관련된 이런 가전제품 사업도 중요하지만 전장 사업부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에듀테크 시장도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더해진다라면은 모멘텀은 좀 확실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일봉상의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12만 4천 원 움직이고 있는데요. 포스코홀딩스와 마찬가지로 뭐 크게 뜨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이런 모습입니다. 보통 조정 시장이 끝나면 이렇게 잘 버티던 종목들이 먼저 출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덜어내기에는 저는 좀 많이 이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충분한 조정이 거친 다음에는 좀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 LG전자 이런 차트 모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미국 쪽 조정 한번 나오게 되면서 함께 좀 내려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깨진 모습도 아닙니다. 고점이 12만 원이었고 현재 11만 4천 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한 조정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에 대해서 좀 내린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악재성 뉴스를 갖고 있기보다는 3차적인 상승 한번 기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HBM 같은 경우도 시장 점유율 탑픽으로 뽑히고 있는 종목의 하나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좋게 보신다면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좀 더 지켜보자. 베타가 더 높다. 수익률이 커졌을 때 좀 더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한번 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신규로 편입 관심 갖고 계신 종목 있으세요? 네, 지금 관심 갖고 있는 종목도 하나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라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지금 흐름 좋습니다. 시총도 7조 이상 되는 좀 덩치가 큰 이런 기업인데요. 최근에 좀 잘 움직였던 이유는 폐배터리 시장 모멘텀으로 인해서 먼저 한번 움직였습니다. 사실상은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가 저는 더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분 확보에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현대글로비스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지배구조 부분에서 좀 더 유리한 이런 입장이 처해지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완성차 수출 예안과 해외 공장 판매량 증가 이런 것들도 이제 더해질 수 있는 모멘텀인데요. 2분기 실적 자체도 견고하게 좀 실적 성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대부분 22만 원에서 24만 원 정도까지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를 관심 갖고 보고 계시네요. 그럼 아직은 담지는 않으신 거죠? 혹시 기다리는 가격대가 있으세요? 네, 지금 오늘도 한 1% 가까이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저는 추가적으로 5일선에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되면은, 지금 가격이 좀 높게, 봐지더라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 정도의 단기 조정이 주어진다라면은, 충분히 편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포트폴리오 또 어떤 성과를 내고 있을지 그때를 기대해 보도록 하죠.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병래 부지점장의 포트폴리오였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해 볼게요. 이 포트는 포스코 홀딩스 30% 있습니다. LG전자 40%, SK하이닉스 20%, 기존의 포트폴리오 그대로 비중까지도 유지를 하고요. 만약에 종목이 바뀐다면 현대글로비스 지금 시점에서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올 이동평균선 정도까지만 온다면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신규 편입 예상 종목까지 제시를 해주셨어요. 네, 전략 체크인까지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양시장 강보권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의 조금 더 큰 응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집중력 발휘해 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